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잠시 말했었지만 좀 촬영을 쭉 했다가 몇몇 가지 이제 문제 사항이 생겨서 다시 찍을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할 것이고, 물고기와 닭이 크게 다른 점은 어, 물고기 옆에 있던 아강이 바로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가 날개가 될 뿐이고, 머리가 좀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며 아래쪽에 있던 지느러미는 다리가 될 거예요. 우선은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닭 사진들과 이제 닭의 해부도 이런 걸 보여줄 텐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닭같이 깃털이 있는 동물들, 혹은 어, 개들이라도 털이 긴 장모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달리면서 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스트럭처만 짜주고 그 위에 털을 따로 입히는 쪽이에요. 하지만 이건 극사실주의 쪽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오케이. 닭을 만들거나 혹은 장모의 동물을 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털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나무나 돌이나 점토로 쉽게 생각해서 사자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사자 머리통에 있는 큰 풍성한 그 숫사자의 풍성한 갈기도 결국은 나무가 되는 큰 덩어리가 될 뿐이고, 뒤쪽에 짧은 털 같은 경우도 그냥 나무가 될 뿐이에요. 자, 다른 식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털이 아예 없다는 걸 배제하고 만든 후에 그 위에다 털을 심는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이 털을 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프로덕션에 있는 차이가 있는데, 영화사에서도 큰 프로덕션으로 갈수록 이 털만 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 영화사나 아니면은 뭐 게임 회사가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털도 해야 되고, 리깅이라고 해서 뼈대도 심어야 되고, 좀 더 작아지면 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깅도 해야 되고, 털도 심어야 돼요. 좀 더 작아지면 모델링, 리깅, 털 심고 텍스처 입혀야 되죠. 그보다 더 작은 뭐 2, 3인이 이런 프로덕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애니메이션도 걸어줘야 돼요. 자, 돌아가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털을 배제하고 쉽게 생각하면 사람처럼 완전 빡빡 밀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면 돼 있고, 하나는 이 머리털, 사자의 갈기, 개의 장모개 같은 그런 모든 형태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은 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털을 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닭을 보실 때 좀 이따가 내가 닭의 해부도도 이런 거 다 보여주겠지만 분명히 이해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걸 때, 혹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파트로 넘겨줄 때 그 중간에 리깅하는 사람들한테 닭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나서의, 닭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나서의 형태를 주게 되면은 그 안에 뼈대를 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피부가 접힌다든가, 아니면 화질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텍스처를 입혔는데 이 접히는 부분들이 뭉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닭입니다. 닭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나토미로 뼈대나 이런 사진들 다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걸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육 어떻게 붙어 있는지, 모든 새는 같아요. 비율만 다를 뿐이고, 목에 있는 뼈의 개수나 다리뼈 개수나 다 같습니다. 이런 정육된 거 다 도움이 돼요.
이런 사진들 많이 모아서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직접 사진 만져볼 수도 있겠죠. 이런 찍힌 사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닭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살펴보고 할 것인데, 그 인터넷을 돌아보니까 닭도 스핑크스 캣처럼 털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닭도 있고, 닭 자체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닭을 하나 만들어 보긴 하겠지만, 어, 여러분이 원하는 닭을 하나 골라서 만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만들 닭입니다. 멋진 기본형이겠죠. 그리고 날개 편 모습, 그 옆모습, 이걸 기반으로 오늘 모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닭은 이 닭이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날개를 펼친 이런 날개를 붙여볼 거예요. 그럼 만들기 전에 자, 닭을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크게는 몸통 쪽으로 한 사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목까지, 그리고 여기 엉덩이 쪽 이렇게 될 것 같고, 요 꼬리, 이 깃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몸통과는 달리 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3D로 만들면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가락 나오는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우리는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대략적으로 이 모양대로 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야를 켜서 아까 그 그려둔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옆모습이었으니까 사이드 뷰 창을 켜주고, 그 왼쪽 상단 위에 뷰,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미지 플랜에 임포트 이미지를 누르시고, 선생님이 아까 올려준 그 그림의 경로를 찾아갈게요. 자, 그리면 그림이 뜹니다. 자, 이 화면대로 여러분이 만들게 되면 어렵지 않게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화면을 돌려주는 건 될 수 있으면 원근,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면, 측면 그런 사진이 있으면 여기
정면, 측면 요 창에다가 다 설정해 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옆모습만 가지고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측면 창에만 올려줄게요. 그럼 우선 아까 처음에 설정해 뒀던 큰 덩어리 이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모든 시작은 박스예요.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벌텍스를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만들어 놨던 곳으로 옮깁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쪽으로 쭉 올라갈 건데 여기서 이 위쪽 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위쪽 면을 선택할 때는 페이스죠, 면. 드래그로 잡아주면 여기 면들도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먼저 잡아주고 이번에는 Alt 버튼을 눌러주고 밑에서 끌어주면 됩니다. 다시 페이스 선택해주고 선택하고 컨트롤 버튼 눌러주고 선택해주면 요 위에 요 라인만 잡히게 돼요. 라인이 아니구나. 요 면만 잡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줄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에디트 메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익스트루드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익스트루드 눌러주면 이 위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벌텍스를 선택해 준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옮겨줘요. 자, 이번에도 페이스 해주고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로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줘서 윗면만 선택해줍니다. 다시 에디트 메쉬 가서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그대로 뽑아주고 벌텍스로 가서 모양 잡아주고 자, 이제 부리를 뽑아 볼게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 선택해 컨트롤 버튼 누르고 선택 해제, 필요 없는 곳 선택 해제 하시고 자, 지금 보면은 선택 자체가 이면과 이면이 같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옵니다. 다 컨트롤 박스 누르고 밑에 거 제외시키고 그 위에만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메쉬에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고 뽑아주세요. 벌텍스 눌러서 부리를 잡아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한번 쭉쭉 가볼게요. 익스트루드로 가서 W 눌러 선택하고 벌텍스로 자리 잡아주고 우선은 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 됐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다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다리를 있는 그대로 뽑지를 않고 있는 그대로 뽑아버리면은 그 닭다리는 분명히 두 개일 텐데 하나만 뽑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갈라줄 거예요. 메시 툴스를 가서 그 아래 가면 Insert Edge Loop이라고 있어요. 자, 그걸 눌러주고
다리가 나올 부분 정도로 뽑아줍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닭은 딱 닭의 반만 만들 거예요. 반쪽만. 그래서 나중에 미러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반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닭다리 하나 나올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리를 뽑아낼 거니까 페이스 선택해서 여기를 잡아주고 에디트 메쉬 가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주세요. 자, 이 상태로는 우리가 뒤에 도면대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사이드로 와서 정리해 줄게요. 벌텍스를 잡고 무브 버튼을 해서 위치 잡아주고 화면을 움직일 때는 Alt 버튼하고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Alt 버튼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면은 화면이 돌아가요. 로테이션이 되고. 자,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또 페이스로 밑에 잡아주고 컨트롤 눌러서 위에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 에디트 메쉬 가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줄게요. 자, 딱 여기까지만 우선 뽑아주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얇게 해줄게요. 자, 이제부터는 꼬리를 올릴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더 나눠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게 해주고 이렇게 둥그렇게 뛰쳐나올 수 있도록 자, 메쉬 툴즈 가서 인서트 엣지 루프를 눌러주고 한 이 정도의 3분의 1 지점에 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선택을 페이스 선택을 여기랑 여기 자 Alt, 컨트롤 누르면 마이너스가 뜨고 Shift를 누르면 플러스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을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해주면 돼요. 혹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눌러주면은 반대쪽으로 쭉 왜 안 되지? 자,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Shift 버튼 눌러주고 선택해주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버튼 눌러주면 그 부분이 제외가 돼요. 자, Shift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줄게요. 자, 사이드로 갑시다. 이렇게 다시 페이스로 위에 나온 면들 잡아주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주고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다시 메쉬 툴스 가서 이번에는 가슴, 닭의 가슴 부분에 좀 불뚝 튀어나온 곳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선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메쉬 툴스 가서 인서트 엣지 루프 눌러주고 정중앙 자리 잡아준 다음에 벌텍스로 살짝 빼줍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여기서 살짝 부피감을 주고
어느 정도 좀 만져 볼게요. 지금 머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옆으로 크죠. 벌텍스를 바깥면, 머리에 있는 바깥면만 우선은 지정해주고 안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것까지 잡아줘서 좀 더 넣어주고, 그럼 머리 부분이 좀 더 작아지겠죠. 그 상태로 이제 이 부분 엣지로 끌어보자. 이 부분 좀 퉁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빼주고, 아래도 마찬가지. 좀 더 빠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뒤쪽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 중간치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꼬리 깃털 같은 경우는 좀 풍성하게 해줄게요. 얄싹하지가 않고. 보자. 벌텍스로 바꿔서 해봅시다. 먼저 요만큼을 잡아주고 제일 끝에 단 여긴 제외시켜 줄게요. 컨트롤 박스 눌러서 제외. 오케이. 잘 잡아주고 다시 이번엔 엣지 잡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얇게 이 부분은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감이 생겼어요. 보자. 여기 보자. 오브젝트를 선택할 경우는 이것도 안 보이려나? 뒤에 그림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쭉 뒤로 밀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아니다. 우선 발부터 다 끝내고 하겠습니다. 발목 잡아줬고 사이드 뷰 발이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구나. 자, 페이스로 제일 밑에 선택해주고 발가락이 나올 정도만 우선 뽑아줄게요. 이 정도. 닭발은 발가락은 앞으로 3개가 나오네요. 보자. 하나, 둘, 3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면이 이쪽이 너무 작으니까 앞에 2개 면을 잡고 좁혀줄게요. 자, R 버튼 눌러서 스케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잡아줄게요. 페이스를 잡고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뽑아버리면 기본 세팅으로는 오리발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뽑아줍시다. 익스트루드로 해서 뽑고 처음에 익스트루드 누르면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나오게 되는 동그란 이 세팅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이 방향표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직으로 쭉 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무브 버튼으로 바꿔버리면 W 키 눌러서 바꿔버리면 지금부터는 기본 그 마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라이트 뷰 가서 보자. 4번 버튼 눌러서 투명하게 해주고 위에 것들을 좀 내려주고 아래 벌텍스도 쭉 내려줄게요. 길이는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지금 발톱 같은 것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 다리 안쪽으로 발가락이 하나 더 있고 이건 발톱인가 보다. 그런 게 하나 더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을 표현해 주려면 우리가 지금 3개 발가락을 뽑아준 것보다 한층 위에 발가락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메쉬 툴즈 가서 인설트 엣지로 간 다음에 발목 부분에서 그 발가락이 하나 뽑아져 나올 만큼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기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정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선 그냥 스케일 툴로 옮겨서 그냥 작게 해줄게요. 심플하게 우선 이 정도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 좀 아래 내리자. 보자. 오케이. 살짝 뒤로. 5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얼추 반쪽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쭉 돌아서 지금 퍼스펙티브 뷰예요. 그래서 쭉 빙글빙글 돌려서 어디로 오냐? 이쪽 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로가 붙어있을 부분의 면을 없애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지울 그 부분을 지워줄 부분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보통 키보드 화살표 키 위에 있어요. 딜리트. 그래서 지워줍니다. 자, 이 다음 뭐를 해줘야 되냐? 이 여러분이 만든 모형을 오브젝트로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랬을 시에 보게 되면은 이 축이 이 잘려진 단면에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만든 것 중간 정도에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시에 여러분이 미러를 하게 되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미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축이 되지 않는 방향에 있는 것들이 다 뭉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 축을 조금 바깥으로 여기 이 라인에 잘라진 그 라인에 맞춰줄 거예요. 인설트 버튼을 누릅니다. 인설트 버튼은 좀 전에 눌렀던 딜리트 버튼 바로 위에 있어요. 인설트 버튼 누르면 저렇게 모양이 좀 바뀌죠. 그 상태에서 C나 V 버튼을 누를 건데 이번 C를 누를게요. C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중간 그 휠을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를 잡아줄게요. 그럼 여기 따다닥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끝에 V는 벌텍스에 닿다 붙는 거예요. 지금 C로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꼭지점 벌텍스에 맞췄습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 중심이 가 있다면 인설트 버튼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형의 축은 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테이션을 시킬 때도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돌아간 거.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메쉬에 가서 쭉 내려오면 미러라고 있어요. 미러 옆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 줄게요.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상자가 하나 나와요. 지금 이게 녹화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따로 붙여줄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는 제일 위에 컷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그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꺼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카피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 미러 엑시스 포지션을 오브젝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X축 맞지? X축으로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 상당히 듬직한 닭이 아닌 칠면조의 형상을 한 거대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벌텍스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에 선택하지 말고 그냥 클릭으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라인이 같이 따라오게 되면 그 벌텍스가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자, 전체적으로 많이 뚱뚱하니까 지금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그 스케일 R 버튼 눌러서 살짝 옆으로 좀 다이어트 좀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은 어느 정도의 닭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선 부피감이나 이런 거 좀만 손을 한번 볼게요. 너무 사각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조금 잘 잡아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그 벌텍스 점하고 라인, 엣지 그 선을 갖다가 조금씩 만져주면서 부피감만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이게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되냐? 여러분 눈에 만족되면 돼요. 첫 번째로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눈에도 만족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선생님 눈에 크게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 눈에도 만족이 안 되겠죠. 하지만 만족하세요. 자, 수업 진행합니다. 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부피감이 얼추 닭이라 생각하시고 나온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거, 저 뒤에 있는 닭을 보면 여기 만들어 볼까요? 머리 기역자 부분 여기 두 면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줄게요. 우선은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그 삐죽삐죽 한번 다 표현해 주려면 선들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뽑아주니까 틀렸다 싶은 느낌이. 요 절반 정도의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메쉬 툴스 가서 인설트 엣지로 풀한 다음에 불이 중간 정도를 잡아줍니다. 익스트루드로 뽑아주고,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줄게요. 얼추 닭의 느낌이 나죠. 요 가슴 요 라인을 좀 넣어서 둥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여기 면이 큰 면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인설트 엣지 루브로 중앙 정도에 하나 잡아줄게요. 그래서 엣지를 잡아줄 건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 엣지가 선택에 있는 모든 선들이 선택이 돼요. 다만 어디가 걸리느냐, 여기처럼 익수로 뽑아내서 선 자체가 하나 더 추가된 곳, 여기는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씩 네 개고, 여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서 멈추게 돼요. 이 지점에서. 자, 그렇지 않은 곳은 삥 둘러서 360도, 아니 이 선이 연결된 모든 곳이 다 선택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익스트루로 뽑아져서 그 꼭지점 하나에 선이 5개가 뽑아준 곳은 멈춥니다. 자,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더블 클릭하면 딱 그 정도만 선택이 돼요. 자, 이 다리 쪽도 보면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우선은 이 통을 할 거니까 이 통으로 한 바퀴 쭉 둘러주고, 그 가슴의 부피감, 이 몸통의 부피감을 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줄게요. 스케일 툴로 살짝만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부분 좀 좁혀주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날개입니다. 자, 보자. 날개가 생기기 전에 여기 선이 하나 생겼으니까 잠깐만 모양을 하나 주고, 가입시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을 한쪽 화면에다 지금 띄워서 선생님 보고 있는데, 보자. 날개가 나오는 부분을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해부도를 보게 되면, 자, 닭 같은 경우는 깃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가지고 있는 살과 뼈대 자체는 날개를 뽑는다면은 조그만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털을 안고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몸통, 목이 끝나는 뒷부분과 그리고 여기 꼬리가 시작되는 거기까지 이제 깃털이 있죠. 거기까지 뽑아줘야 되겠네요. 자, 인설트 엣지 로프를 주고 날개 두께 정도를 생각해서 여기다 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반대쪽도 다 선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날개 앞부분은 좀 두꺼울 거고, 뒷부분은 깃털만 있는 곳이니까 좀 얇을 거예요. 벌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아래 날개가 끝난 자, 여기 두 개에서 날개가 나오게 할 건데, 요 밑에가 두껍죠. 그걸 좀 얇게 해줄게요. 벌텍스로 가서 드래그로 밑에 선택해주고, 날개의 형태를 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날개가 빠져나오면 여기가 이제 6개의 선이 되기 때문에, 발가락에서 그렇게 나온 거는 우선은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볼게요. 인설트 엣지 로프로 날개 끝에 시작하는 부분 하나 더 잡아주고, 자, 페이스로 여기 두 개와 반대쪽 두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날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날개를 뽑아줄 때는 익스트루드를 눌러준 다음에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면 나오는군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원이 있는 부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이 바로 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한쪽으로만 빠집니다. 난감하게 잘 되네요. 자, 다시 익스트루드 버튼 눌러주고 쭉 빼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지 않고 무브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거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스케일 버튼으로 바꾼 다음에 늘려주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점은 여기 끝나는 면, 이거는 스케일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쪽은 계속 짧아지고 긴 쪽은 계속 길어질 거예요. 쭉 당기다 보면 아랫면이 점점 길어져서 위에가 좀 더 많이 보이죠. 아까 글로벌로 선택된 상태에서 빼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쭉 빠지게 됩니다. 날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 요만큼까지 벌어진 머리, 가슴 정도 사이즈. 머리, 가슴, 오케이. 한 요 정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에니까. 날개를 완성하고 반대편을 다시 붙이는 게 낫겠네요. 자,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화면을 탑뷰로 바꿔줄게요. 오른쪽 면을 여기를 만들었었으니까 이쪽 면 지워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인서트 엣지 루프 가서 날개 중간에 꺾이는 부분 한번 잡아주고 자, 아나토미 뼈대로만 보게 되면은 요 부분 있죠? 이 중간 날개 부분도 위에가 이제 살이 늘어나서 쭉 일자로 표현되지만 뼈 자체는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날개가 여기 부분을 좀 자, 저 닭의 모습 볼 때 이 부분이 좀 뒤로 더 나가 있으니까 뒤로 좀 꺾어 줄게요. 오케이. 자,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고요. 아까 보셨던 미러로 가겠습니다. 메쉬에서 내려오면 미러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네모칸을 눌러주고 X축으로 해서 오브젝트 카피,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닭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3번 버튼 누르면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각지게 할지 혹은 부드럽게 할지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 눌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닭이 완성이 됩니다. 이쪽에 충분하게 라인이 생성됐으니까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익스트루드로 좀 빼줄게요. 그리고 스케일 툴로 좀 작게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맥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야랑 거의 같으니까 몇 가지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잡아줄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도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자, Alt W, 여러분이 원하는 좌우로 갈 수 있는 마법의 단축키 Alt W. 그리고 지금 마야에서 아까 그 그림을, 그 닭 그림을 뒤에다 깔면서 사용했어요. 그것처럼 맥스에서 뒤에다 깔아서 여러분이 따라 그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야랑 달리 맥스에서는 그 뒤에 깔리는 배경 그림이 마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설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하지만 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정한 창,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 왼쪽 아래 창이 되겠는데 그 창에서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만들다 보면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만 나쁜 점은 여러분이 확대 축소를 할 시에도 그림은 항상 똑같은 사이즈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다가 그 그림을 보고 싶어 열었는데 이 확대 축소가 안 되다 보니까 오브젝트랑 똑같이 같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드는 것만 작아지고 커지고 백그라운드 같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그림을 깔아두고 여러분이 그걸 따라 만드는 개념보다도 좀 더 배경이 가까워요. 영상 찍고 할 때 저 먼 배경이죠. 산 뒤에 있는 하늘, 구름 이런 거 세팅할 때 쓰는 거라서 그걸 하여튼 어쨌든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겠죠. 먼저 Alt B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창이 뜹니다. 그 창이 뜰 때
제일 아래 4개의 동그라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Use Files를 누르고 아래 네모칸 빈칸 옆에 있는 Files를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닭 그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떠요. 박수. 자, 하다가 여러분이 저걸 지우고 싶다. 그럼 다시 Alt B를 누르고 리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OK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뒷배경이 회색으로 변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Alt B를 누르고 파일에서 사진을 찾고 OK 깔리게 되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확대 축소가 안 된다는 말은 자, 우선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크기, 대충 높이 정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일 밑에 Convert to Editable Poly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벌텍스를 잡아주시고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뒤에 있는 그림이 너무 크다. 그래서 축소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휠을 갖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박스만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뒤에 있는 그림은 항상 그대로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림을 좀 줄이고 싶으면 포토샵이나 뭐 그와 같은 그림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외의 것은 아까와 같고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쭉 한번 만들어 보고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알려줄게요. 초반에 이제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폴리곤, 페이스를 선택하고 만약 여러분의 창이 이렇게 4개 창을 같이 이용한다. 2개 창만 이용해 봅시다. 여기 위에요. 익스트루드 누르고 여기를 쭉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2개 창을 사용하면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의 모니터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하기 좀 힘들고 자 여기서 벌텍스로 바꿔서 무 버튼으로 위치 잡아주고 다시 페이스 가서 익스트루드로 좀 뽑아주고 벌텍스 무브 툴로 한 다음에 자 무브 툴은 W입니다. 단축키로 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빼줘야 되겠죠. 다시 익스트루드 누르고 맥스에서도 그렇고 마야에서도 그렇고 수치가 올라가고 적으면 여러분이 마우스를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의 차이예요. 좌우로 간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아래 위아래예요. 뽑아주고 다 벌텍스 해주고 W 눌러서 아래쪽 위로 올려주고 오케이. 다시 페이스로 해서 익스트루드로 뽑아주고 자 지금 선생님 하는 이 방식은 마야에서는 좀 하기 힘들어요. 마야에서는 면을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를 눌러야 활성화가 되지만 맥스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다리를 뽑아줄 건데요. 먼저 그 선을 그어줄 거면 이쪽에서는 만약에 세로로 선을 그어줄 거다. 그럼 모든 가로에 대한 선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자, Shift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돌아가면서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누르고 Shift 버튼 누르고 자, 활성화돼서 지금 빈 그릇 다 됐죠. 자, 이제 커넥트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냥 커넥트 버튼 하나 눌러주게 되면 정 가운데 선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 위치를 살짝 조정할 수는 있는데 벗어나면 안 되겠죠. 요걸 누르기 전에 커넥트 박스라고 해서 그 커넥트 버튼 옆에 있는 네모나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안 보이지. 그 1, 0, 0 이런 숫자가 보이죠? 처음에 1이란 걸 여러분이 막 만져볼게요. 그러면 그걸 올렸을 시에 숫자가 막 늘어난 선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여기 OK 버튼 누르면 돼요. 짜잔.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선을 원치 않으니까 한번 세팅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커넥트 버튼 누르면 아까처럼 하나의 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팅, 그러니까 3개를 해놓고 OK 했던 그만큼만 생깁니다. 다시 세팅을 누르고 하나 만든 다음에 위치를 옆으로 옮길게요. 여기서 쉐이딩을 보자. 히든 라인으로 가자.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리를 빼줄 거니까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좀 빼주고 여기서 일직선으로 빠지면 조금 안 이쁘니까 미리 움직일게요. 이렇게 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쭉 뽑아주고 우선 여기까지. 자, 이제 꼬리를 뽑아주겠습니다. 아까 마이스처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뽑아줄게요. 자, 엣지를 선택하고 우선 이렇게 라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선택하고 Shift 버튼 누르고 자, 노란색 활성화되는 거 보이죠?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커넥트 버튼 누르고 이 위치는 선생님이 원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냥 진행해 봅시다. 사이드로 가서 벌텍스로 위치를 좀 조정해 볼게요. 얇았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위치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가운데 나 있고 이렇게 쭉쭉 뽑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라인 사고 잡고 Shift 버튼 눌러서 노란색이 활성화되면 클릭해주면 전체 되고 자, 여기서 커넥트 버튼 하나 눌러서 저 밑에가 잘리는구나.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선만 요 라인만 움직여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버튼 눌러서 이렇게 기역자를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가서 쭉 뽑아줍니다. 우 버튼으로 위치 잡아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쭉 뽑아줘서, 자, 여기서는 보자. 로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런 모습이 됐네요. 자, 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발가락이 나와야 되는 그 라인을 잡아줘야 되니까 커넥트 버튼 누르기 전에 2개 필요하니까 세팅 들어가서 2줄 주겠습니다. 에헤이, 2줄 갔나? 오케이. 그리고 이 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뒤에가 방해가 되죠. 자, Alt B를 눌러서 이제는 뒷그림 없애주고 리무브 오케이. 자, 더블 클릭하면은 루프로 선택이 돼요. 발가락을 3개를 뽑을 건데 여기 3개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발가락을 뽑아줘 봅시다. 하나, 둘, 셋, 손 빼주고 위치를 잡아줄게요. 로테이션을 좀 돌려주고 라인을 좀 내려서 뒷발톱이 나올 곳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일 지워줄게요. 젓가락이 걸리네. 자, 이 부분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버튼 아까랑 똑같아요. 마야랑. 자, 이 상태로 오브젝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 버튼 미러라고 있습니다. 미러를 눌러주세요. 자, 트랜스폼 말고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시면, 다시 밑에 카피랑 인스턴트가 있는데 카피로 갑시다. 자, 두 개가 떨어진 걸 붙어. 자, 그 상태로 OK. 자, 보시면 두 개가 다른 오브젝트예요. 자, 이럴 경우 뭐가 문제냐? 서로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죠. 몇 가지 설명해 줄 건데, 카피는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변형을 주게 될 경우는 반대쪽에서 변형이 없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있었던 옵션 중에 인스턴트라고 있어요. 인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이 작업을 할 시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좀 균형 맞추면서 작업하고 싶은데 아직 붙이고 싶진 않다. 그럼 나중에 또 떼기도 싫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인스턴트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게 되면 반대쪽도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쪽만 계속 만들면 돼요. 한쪽만 계속 만들면 됩니다. 조금 이제 조정해 볼게요. 자, 편하죠.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면 반대쪽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듦에 있어서 좌우 맞추기 크게는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마야에서는 날개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한쪽 날개를 다듬을 때 다른 쪽이 같이 다듬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자른 다음에 다시 카피를 해줬어요. 근데 맥스에서는 이 인스턴트 버튼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자, 이렇게 만들다가 여러분이 두 개를 하나로 뭉치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서 엘리멘트를 선택하고 어태치로 여기 밑에 있는 어태치 버튼 눌러서 반대편 눌러주면 되긴 하지만 지금 인스턴트로 미러를 인스턴트로 했기 때문에 반대쪽이 클릭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반대쪽과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하게 했다. 그럼 한쪽을 지우고 미러 버튼을 누르고 이번엔 카피로 해볼게요. 카피. 이 상태에서는 위에서 엘리멘트 그리고 어태치 버튼 누르면 반대편이 클릭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건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지금 여기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클릭해서 움직일 경우는 단 하나만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를 붙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붙여줄까요? 여기 보면 웰드라는 게 있어요. 웰드 옆에 세팅을 눌러보면
그 벌텍스와 벌텍트 사이가 여긴 지금 0.1로 세팅되죠. 0.1로 0.1 안에서는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높여주면 상당히 멀리 있는 것도 붙일 수가 있지만 지금 0.1로 세팅한 상태로 우선은 전체로 벌텍스를 잡아줄게요. 그 상태에서 그 웰드 버튼에서 OK를 눌러주시면 뭐가 달려졌을까요? 벌텍스 하나만 자꾸 움직였을 때 지금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아까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자,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기 서로가 붙어있는 공간만 가까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붙지 않고 여기 서로 다 있는 부분, 이 부분 가까워서 하나로 붙어버린 겁니다. 웰드 용접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재밌는 거 한번 보면 웰드 옆에 있는 세팅 값을 열고 이 숫자를 높여 볼게요. 따닥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만큼에 있는 것들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 0.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지금 올려서 15, 9, 30, 14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맥스를 먼저 해서 마야를 그 뒷부분을 좀 미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맥스 먼저, 다음 수업은 마야 먼저 이런 식으로 돌 거니까 만약 여러분이 맥스를 쓰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시면 카톡이나 아니면은 학교 메시지로 혹은 메일로 보내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맥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닭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만들면서 많이 힘들 거라고 느껴요. 우선 수업 자체가 많이 미뤄졌고 선생님도 지금 학교라는 게 조율 관계에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상태도 많이 좋아진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은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뭘 배웠다고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랑 크게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에게 냈던 숙제 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싶은 여러분이 내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미술관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스케치를 할 거예요. 최대한 정교하게 많은 뷰를 이 스케치는 손으로 해도 되고요. 컴퓨터로 그려도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레퍼런스가 뒷받침해주면서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은 막 이렇게 대생처럼 정밀화처럼 그려서 뭐 손잡이 것까지 막 이렇게 음영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 하나 띄워줄게요. 도면도에 비춰서 건축가들이 그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리듯이.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미래생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 정도 날리면서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위치를 잡고 딱 라인을 잡고 그걸 그리고 또 그걸 여러분이 발표를 할 거예요. 자, 학교였으면 여러분이 이 발표 수업을 한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한 명당 한 15분씩 했어요. 학생이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조율해 나갔죠. 하지만 지금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되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퀄리티 있는 이 퀄리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야 하냐? 여러분이 그렸던 스케치와 그리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지 발표를 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건 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올 거예요.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설명이 아니고 왜 그런 동선이 되는지. 자, 이쪽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혹은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가운데 기둥을 하나 뒀습니다. 혹은 겹치지 않게 위해서 저는 뭐 문을 좀 옆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매표소. 자, 이것이 돈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냐, 돈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냐, 혹은 안내. 여긴 안내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긴 브로셔 놓는 자리고요. 이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 올릴 거예요. 전체적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뭐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막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폰을 들고 자, 이게 여러분의 폰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의 스케치가 있어요. 스케치를 찍으면서 말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쪽 지도가 있다. 그럼 지도를 손으로 혹은 손으로 옮겨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까요? 어디다 올릴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보낼까요? 우선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부끄럽고 무서울 테니 선생님이 웹하드에다가 그 학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폴더를 여러분들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 준비된 대로 넣으면 돼요. 우선 선생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얼굴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폰을 켠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파일들을 켠다. 이게 수첩이 될 수도 있고 A4 용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니터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학번은 몇 번입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제 중간고사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미술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주면 돼요. 찍으면서 그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가 문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시하고 싶은 제 작품은 여기다 놓고 싶습니다. 저기다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이 돋보이기 위해서 조명은 저 위에서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주고 싶습니다. 무드등을 두고 싶습니다. 간접등을 두고 싶습니다. 혹은 핀라이트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스폰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돼요. 혹은 창문이 있다. 여기 창문이 있어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언제 몇 시에 이 정도 각도가 들어오니까지 설명해주면 좋아요.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뭐 남향 이런 걸 미술관은 특히나 크게 생각해요. 이게 미신이 아닌 사람들이 오는 시각에 따라서 들어오는 햇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잘 계획하고 지은 뭐 산 위에 있는 미술가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아주 좋고 그것이 작품들을 해치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 비수를 향해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도심 속에 있고 아니면 예전에 있던 건물 속에 들어가는 그 미술관들은 그런 창문을 최대한 막죠. 불필요한 빛을 막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객들을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막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영상 총 길이는 최소 3분으로 할게요. 그리고 1분이 늘 때마다 플러스 점수를 절대 주지는 않겠지만 억지로 늘리진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조목조목 다 말해주는 게 좋아요. 저번 학기 같은 경우 이제 자, 그 문을 만들 거고요. 문은 여닫이다, 미닫이다 이런 거 다 정하고, 자, 이건 레일이 있습니다. 여긴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무슨 색이고요. 자, 프레임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 건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큰 바퀴를 달 것인데 그건 어떻게 달 것이냐 이런 거 갖다 전부 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종합하자면 최대한 자세하고 TMI죠.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보다 더 생각해서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요약을 해야 돼요. 자,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선생님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게 여러분의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 올린다. 어떤 걸 여러분이 만들 미술관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기말고사가 됐을 때 3D로 여러분이 그 페이스북의 디지털 조형 그쪽 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던 것처럼 AR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